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이경자입니다. 제가 오늘 꽃을 달았습니다. 이게 자유통일칼리지를 졸업할 때 후배들이 달아준 꽃인데, 제가 언제 이런 대회의실에서 시민운동가가 무대에서 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시민운동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이제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서 저 꽃 달았는데 괜찮죠? 저는 1999년, 올해로 딱 20년 전입니다. 그때 제 아들을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사립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제가 전라도로 서울 터베기가 아들을 보낸 그 이유는 내 아이의 학교를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특히 사립학교를요. 거기에는 제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는 1969년에,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평준화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중학교 평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는 그 과정,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 돌리니까 은행알이 또르륵 하나 굴러내려와서, 여기 많이 체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선택해서 선택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건 학교가 사립학교였고, 3년 후에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는 시험을 보고 들어간 가장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럴 때 거기는 공립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 학교의 차이를 몰랐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살면서 난 중학교 때 교육이 너무나 좋았어. 그런데 고등학교는 소위 명문여고를 갔는데 너무나 삭막했어. 그건 학교가 아니야. 저는 그 기억을 늘 지니고 살았고, 그게 사립과 공립의 차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머리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이 지나서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학교를 선택하는 1999년이 됐을 때, 저는 진짜 지방이라도 내가 학교를 선택하고 싶어서 그 30년 지켜본 우리나라의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선택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학교를 작은 등록금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거구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이런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돼. 나는 이런 학교를 만들어서 나 같은 학부모들, 우리 후배 학부모들에게 이런 학교를 모두가 선택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20년 동안 앵무새처럼 하고 온 것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은 그저 나오는 교육 정책마다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양한 학교를 원해. 그래서 만들어진 학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야말로 특목고라고,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이런 학교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평준화,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했지만 20년 동안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과 공립이 어느 정도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학교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인재를 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쯤에 거의 자립형 사립학교, 돈을 학생들이 내서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는, 스스로 자립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든 것이 민사고, 포철고등학교, 현대제철고, 광양제철고, 지금 현재 하나고등학교 같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더 확대를 하려고 한 것이 노무현 정권 때였습니다.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치고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 개선위원회에 제가 학부모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참여정부라고 해서 좌우, 그때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교조 하면 교총, 참교육 학부모회 하면 그 당시에 인간교육시설 학부모연대 하는 학부모단체 좌우의 균형을 맞춰서 그 위원회에서 진짜 피 터지게 노력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쪽으로 마지막으로
정도로 10번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결론이 났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내일 발표하기로 했는데 하지로 않기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전부 다 교육부에 전화를 걸었을 때, 청와대에서 이걸 못하게 했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왜요? 청와대에서 왜요? 이건 우리가 다 청와대 안에 있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정말 오랫동안 논의한 건데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그 당시에 전교조 출신의 교육문화수석이 청와대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반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진경 교육문화수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청와대 안에 무슨 수석 이런 거 있는 것도 잘 모르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교육문화수석이 전교조 평교사 출신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서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그만큼 그때부터 전교조는 우리 교육, 우리 모든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양한 학교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라는 캐치프레이즈대로 자립형 사립학교가 아닌 자율형 사립학교를 100개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전교조가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진정한 자율형 사립학교가 될 수 없었고, 그것은 추첨으로 선발하는 반쪽짜리 학교가 되면서 그건 성공할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오다가 여러분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있던 외고는 대충 어느 정도 죽였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년 6월이면 자사고 자율형 사립학교를 재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재지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부터 점점 아래로 이양하기 시작해서 그것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직선 교육감이 돼서 좌파 교육감이 1017개 시도에서 14개가 된 현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자사고를 확대할 생각이 전혀 없지요. 아마 지정 취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된다고 자사고 엄마들 지금 싸우고 있지만, 얘네들 지금 문정권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거라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건데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해서 사람들은 또 반대하다가도 진짜 말 들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권 때 들어왔던 또아리를 튼 전교조 김진경, 그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15년이 지난 지금 국가교육회의의 의장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바보 같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이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 전교조 그 구축해놓은 그것을 깰 생각도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대로 이어받아 문재인 정권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러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동안 왜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정반대로 가는 거야? 우리의 선택권은 어디 있는 거야? 우리의 교과서 선택권은, 우리의 급식 선택권은, 우리의 교사 선택권은, 모든 선택, 우리 교육만큼만 왜 선택권이 없는 거야? 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그동안 우리는 교육만큼은 자유주의 교육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교육으로 왔던 것이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번에 자사고를 죽이고 모든 교과서조차도 거민정이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자기들이 다 옥죄면서 사회주의 교육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회주의와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노력하다가 사회주의를 저지해야 된다고 국민 본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의 6개월을 매일 새벽 아침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조찬회의를 거쳐서 공부한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교육감 선거를 치를 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 누구 정당이 개입하면 안 된다 해서 정당은 전혀 손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빈틈을 전교조는 이미 어떤 정치 조직보다 정당보다 더 큰 조직으로 지금 커서 민노총을 좌지우지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전교조의 폐해를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교조는 지금 완전히 이 사람들은 교육 공급자 아닙니까? 교육 공급자 기껏 40만밖에 안 되는 교사들이 우리 수천만에 달하는 학부모들을 조롱하고 가지고 놀고 지들 멋대로 사회주의 정책으로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사회주의 교육을 시키고 끌고 가는 것을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정치를 몰랐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건 줄 알고 잘 뽑아지면 그들이 해줄 줄 알고 기다려왔습니다. 그 결과가 민주당은 그 바깥의 시민단체 정말 주사파들하고 손에 연잡고 전교조와 손을 잡으면서 모든 교육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으로 끌고 가고 있을 동안 도대체 이 그동안의 여당이었고 했던 신한국당 무슨 새누리당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이 좌우의 개념도 없었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이념도 없었고 사상도 없고 정말 골이 빈 사람들이 그동안 국회의원 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 있는 정당을 우파 정당화 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골수 우파가 당대표가 만드는 일에 우리가 두 발 먹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는 지금 다 준비하기 위함이 오늘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 선택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전면 100% 무상급식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 급식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들 도시락 싸기 싫어서 학교에서 급식해서 먹인다니까 좋다고 박수 쳤는데 그 우리가 편함을 선택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정말 이 무상급식이 돼서 엄마들이 옛날에 도시락 싸기 위해서 밑반찬 만들면 그 반찬으로 아빠들하고 같이 밥 먹던 학교 식탁, 가정의 식탁이 없어졌습니다. 모두 엄마들은 아이들을 학교에다 맡겨놓고 엄마들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엄마들조차도 가정의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 해체의 기본이 무상급식이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급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얘네들은 정치가 들어와서 친환경이라는 가짜 친환경 음식으로 돈을 채하고 거기다 급식 조리종사원을 전부 다 학교에 공무원화 시키면서 이 사람들은 전교조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노조가 만들어서 얘네들이 민노당에 가입을 해서 민노당 의석수를 두세 석이나 늘리는 그런 정치급식이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도 무상급식이 50%밖에 안 되고 일본은 2%입니다. 독일은 0%입니다. 프랑스, 영국도 20%를 넘지 않습니다. 왜? 다 자기 얼마든지 먹일 수 있는데 왜 부자 아이들까지 돈을 줘서 진짜 어려운 아이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여야 하는데 이런 엉터리 정책을 만듭니까? 이 다음에 정권이 되시면 할 얘기가 많은데 네,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얘기는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교과서가 다양한 교과서를 준다고 하는 그 가짜 다양화 이게 무슨 다양화입니까? 역사를 왜곡한 줄 안 교과서 우리 엄마들은 피를 토할 일 아닙니까? 잘못된 교과서로 내 자식을 가리켜서 부모와 자식이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교과서를 그게 싫다고 우리가 국정화를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박근혜 정권에서 그것을 만든 건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지금 그야말로 진짜 거미인정이라고 겉은 다양하지만 똑같은 좌파 교과서로 그야말로 하나의 다른 사상으로 나온 교학사 교과서를 죽여버리고 국정역사 교과서를 죽여버리고 그 잘못된 교과서를 다양이라는 의미로 우리를 가리키는데 다음에 되면 우리는 교과서, 급식, 그야말로 대학을 다 공영화하는 거 또 전교조가 정말 성적 조작까지 해가지고 학생 종합 기록부로 대학 가게 만드는 대학제도 수시를 완전히 모든 걸 다 수시로 가게 만들고 정시를 무력화시키고 그야말로 수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제도까지 모두가 다 전교조의 작품인데